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했잖아요. 2019년 새롭게 시작할 때 아까 자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내 마음에서 이게 쓰레기인지 몰랐어. 그리고 물건이랑 똑같은 거예요. 왜? 이 생각이 반영되니까. 나는 이 아이디어와 이 세계관이 언젠가는 나에게 맞겠지 하고 계속 갖고 있었단 말이야. 나는 이게 정답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 말은 야, 너 좀 운동도 좀 하고 미용실도 좀 가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틀렸다고 얘기하면 이 사람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말할 때 설득력을 갖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서 마음의 짐을 좀 덜라 이거죠. 마음의 전선에 테이프 좀 붙이고 마음으로 식사할 때 마음도 정갈하게 하고. 그러니까 뭐냐, 현상적인 거, 사람들은 뭐죠? 외적인 걸 추구해요. 그러니까 명품을 몇백만 원 빌리고 돈 많은 사람한테 결혼하려고, 예쁜 여자는 그러니까 현상적인 거에 주목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쏠려가고 있는데, 이 책에선 뭐라고 하냐면 네 마음의 동기, 너 마음의 동기부터 깨끗하게 해라. 왜? 네 마음의 동기가 깨끗해야 너 몸도 깨끗하고, 네 몸이 깨끗해야 네 집도 깨끗하고, 그러면 너의 삶이 심플한 생각이 되는데, 심플한 생각이면 너네 계층, 경제적 지위나 사회적 지위나 그런 것들이 바뀐다. 그러니까 이 책이 스테디셀러가 된 거겠죠.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지금 찍고 계시나요? 좋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어색함이 또 풀리시니까 그래서 오늘은 심플하게 산다.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혹시 읽어보신 분? 혹시? 그러시군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책을 제가 선정한 이유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할까요? 이 심플하게 산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아니면 우리 소비 생활 패턴에 너무나 많은 군더더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오늘 2시간 동안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삶에 좀 버려야 될 게 있나, 자기 방에 버려야 될 물건이 있나, 아니면 자기 삶에 버려야 될, 아니면 정리해야 될 마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책에 대해서 질문 리스트 5개가 있는데, 이 책에 대해서 먼저 읽으신 분들이나 분들 중에서나 인상 깊었던 구절 혹시 말씀하고 싶은 분 있어요? 뭐 별표, 이거는 내가 진짜 대박 별표다. 아니면 뭐 이거는 진짜 내가 며칠 전에 깨달았는데 이 책에서 똑같이 말하더라. 이런 부분이 있나요? 자연스럽게 한번 말해볼까요? 저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이 정도 했는데, 영상을 보신 분, 그러면 유튜브에서 제가 이거 영상 한 거 보신 분? 그러면 됐네. 그러십니까? 그래서 이 책은 제가 결혼 이제 준비할 때 읽은 책입니다. 그래서 뭘 살 거냐, 뭐 다리미를 사냐 마냐, 전자레인지 거치대 사냐 마냐 이러면서 이 책을 봤어요. 한번 딱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 책을 통해서 읽으신 분이나 안 읽으신 분이나 모두 함께 즐겁게 나눌 수 있는 질문 리스트. 자, 1번부터 봅시다. 도미니크 로로가, 저는 남자인 줄 알았어요. 한 4년, 5년 동안 남자인 줄 알다가 여기 여자라고 써있는데 그거 이제야 봤네. 그래서 도미니크 로로의 스테디셀러죠. 심플하게 산다. 질문 1번부터 보겠습니다. 심플한 소비에 관하여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꼭 갖고 싶은 물건 베스트 5를 적어봅시다. 그리고 그 물건들을 왜 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봅시다. 혹시 이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은, 아니다. 꼭 갖고 싶은 물건이 정확하게 없다. 이런 분들은 내가 꼭 이번 연도에는, 아니면 이번 달에는 꼭 이 물건은 내가 좀 버리고 싶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한두 개씩, 꼭 5개 정도가 아니어도 돼요. 한번 나눠 봅시다. 어떤 게 있을까요? 갖고 싶은 물건. 원하시는 물건. 저부터 해볼까요? 저는 갖고 싶은 물건은, 이번 연도 한 9월, 10월에 나오는 새로운 아이폰. 저는 그걸 갖고 싶어요. 그리고 뭐 갤럭시 노트도 갤럭시 노트인데, 여하간 스마트폰이 새롭게 나오면 저는 그걸 갖고 싶고, 또 때에 따라 새 후드와 새 청바지와 이런 것들도 때에 따라 갖고 싶고,
또 뭐가 갖고 싶을까? 뭐 갖고 싶은 건 많죠. 그리고 버리고 싶은 거는 아내가 삐질 수도 있는데 세븐 라이너가 있거든요. 저희 침대에 아내가 이제 자기 전에 그거를 세븐 라이너 다리에 이렇게 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는데 그게 전 그렇게 거추장스러워요. 그래서 사기 전에도 엄청 그걸 막다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샀는데 나름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버리고 싶은데 그 버리고 싶은 물건 그렇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또 돌아가면서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저희가 닉네임을 정합니다. 닉네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자님이라고 하면 됩니다. 다 저희가 닉네임 뒤에 님자를 붙여서, 그래서 이름을 뭐 써놓을 필요 없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다가 그렇게 하시면 되고, 부담스러우면 제가 그냥 이렇게 손짓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하게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니까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이님부터 말씀해 볼까요? 갖고 싶은 물건. 저는 갖고 싶다고 생각한 건 따로 그렇게 딱히 없었고, 버리고 싶은 게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입겠지 생각하면서 안 입었던 옷. 진짜. 1년 넘게 안 입었어요. 그래서 이건 진짜 이번 연도에 버려야겠다 생각했고, 그리고 제가 화장품 샘플을 받으면 샘플 못 버리는데 결국 너무 오래 지나서 피부에 안 좋을까봐 다 박아두더라고요. 맞아. 그걸 한번 다 꺼내서 버리고 싶어요. 동감합니다. 끝입니까? 네. 그렇군요. 말이? 저는 사고 싶은 거는 갖고 싶은 거는 스타일러를 좀 갖고 이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사실 옷을 잘 입는다는 게 막 예쁜 걸 입는 것보다도 이렇게 좀 깔끔하고 관리를 좀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침대를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버리고 싶은 물건이 침대인데 갖고 싶은 것도 네, 침대고. 네, 지금 있는 침대가 사실 신혼 때 좀 저렴하게 그냥 막 많이 고민하지 않고 좀 산 거라서 좀 삐그덕거리기도 하고 스프링도 너무 안 좋아서, 네, 그래서 갖고 싶고 버리고 싶은 거는 침대랑, 그 다음에 저도 근데 버리고 싶은 거, 저는 근데 냉장고에 있는 음식도 버리고 한이 얘기에도 공감하고 너무 먹겠지 하고 안 먹는 진짜.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써니님, 아내님, 뭐 사고 싶거나 버리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는 스팀 다리미를 버리고 싶습니다. 딱 신을 뭔가 쓸 것 같고 저것만 있으면 옷을 엄청 다리고 다닐 것 같아서 샀는데 많이 안 썼어요. 그래, 다리면 필요 없다니까요. 여기서 집안 얘기를. 근데 문제는 스팀 다리미를 버릴 생각을 하면서 작은 용을 하나 샀어요. 핸드용으로. 그렇습니까? 네. 또 끝이에요? 그리고 사고 싶은 건 자전거. 자전거요? 네. 자전거를 사고 싶어요. 그렇군요. 또요? 그리고는 조금은 세븐라인가? 알겠습니다. 새 걸로. 그렇군요. 새 걸로. 너무 오래돼가지고 AS도 한번 맡겼는데, 이분들이 막 먹자판이. 여러분 1번 질문 1번 위에 보시면 제가 뭐라고 적었을까요? 네, 심플한 소비에 관하여. 이 책에서 여러분 차례 보시면 큰 차례가 1번이 뭘까요? 물건이에요. 그죠? 2번이 뭐죠? 몸이에요. 이 책의 큰 챕터가. 3번이 뭐죠? 마음. 그죠? 근데 이 물건은 여기에서 이 작가가 말하는 게, 물건은, 그러니까 저는 이 차례를 이 본질적으로 이 작가가 이게 좀 의미가 있구나. 여기에서 이 사람이, 이 작가가 되게 중요하게 주지하는 게 뭐냐면 집입니다. 집. 그리고 몸, 그리고 마음. 이건 영혼이죠. 영혼. 예술적 표현으로 영혼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 작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집인데, 그러니까 집은 왜 집이 중요하냐?
내가 쉬는 공간이라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쉬는 공간, 집은, 그리고 여러분 방은 내가 정말 안락하고 편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작가가 말하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이 작가가 되게 제가 봤을 때는 종교적이에요. 이 책 자체가 약간 좀 명상하고 요가하고 막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뭐 책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는 게 쓸데없는 건 버려라. 1년 동안 여러분이 안 쓰는 건 안 쓰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요. 버려라. 그래서 뭐 식탁에 예를 들어 헝클어진 뭐 콘센트 전선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 집안에서 여러분들이 지저분하게 방치해둔 물건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이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의식적이지만 내 잠재의식 속에 충분한 깨끗한 충전이나 쉼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책 일부에서는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첫 챕터에서는 물건, 아마 맞을 거예요. 소유의 무게. 첫 챕터 제목이 소유의 무게고, 그 다음 집, 물건, 옷장, 시간, 돈, 그 다음에 깨끗하게 산다, 아름답게 산다. 이거는 약간 좀 이제 정리 같은 부분이고, 여기에서 쭉 설명하는 거 저는 어떻게 받았냐면, 집에 대한, 이 사람이 집을 굉장히 중요하시구나. 집과 여러분의 방,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번 질문은 심플한 소비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버리고 싶은 거, 결국 여러분들이 산 물건과 버려야 할 물건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집에 있잖아요. 월세, 전세, 매매 뭐 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있고 여러분들의 방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방, 여러분들이 산 물건이나 버리고 싶은 물건이나 지금 여러분들이 거하는 장소에 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장소부터 정리하자. 그리고 이 뒤에서 뭘 말하냐면, 왜 그러면 정리해야 되냐? 왜 집이 중요하냐? 집은 내가 쉬는 공간이니까 중요하다. 그러면 챕터 2에서는 그러면 몸은 왜 중요하냐? 몸은 내 영혼이 들어있는 껍질이니까 중요하다. 그러니까 몸은 영혼의 집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요 작가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왜 중요하냐? 영혼의 껍질이니까. 그럼 맨 최종적으로 이 작가가 말하는 게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거. 그러면서 여기에서 명상, 요가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요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냥 자기의 생활 패턴에서 깨달은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 작가가 이거를 쓸 때 평소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거, 자기 노하우를 꼼꼼히 메모해 놓은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책으로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초판은 2012년에 나왔어요. 제가 2014년에 결혼했으니까 아마 2013년에 이 책을 읽었을 거예요, 제가. 그리고 2019년에 다시 읽었죠. 그래서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거, 그러면 제가 이 질문에서 그러면 이 대답을 해봅시다. 이게 항상 왜가 중요해요. 그럼 왜 그 물건을 사고 싶냐? 왜 그 물건을 버리고 싶냐? 저 같은 경우는 왜 아이폰을 사고 싶냐면, 갤럭시도 갤럭시인데, 이제 뭐랄까, 아이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특유의 그 기업 문화를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심리적으로 이렇게 누리는 것도 있지만, 제가 그 영상을 찍고 또 사진을 찍어서 영상에 넣고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아이폰을 이번에도 제가 할부의 그 도움으로 바로 바꿨어요. 왜? 그 사진을 찍어 보니까 질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 욕심 플러스 내가 이 전문성을 가하기 위해서는 내가 핸드폰을 바꿔야 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제가 물건을 사려고 하는 거고, 옷도 마찬가지로 저처럼 제가 막 자칭 예술가 하잖아요. 근데 저처럼 정답이 없는 분야의 말을 하는 사람을 통틀어서 인문학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저처럼 정답이 없이 말을 하는 사람은 유튜브나 네이버 포스트나 그 내용을 보시고 저를 보실 때 제가 이미지적으로 좀 산뜻해야 신뢰감이 듭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저 스스로 약간 매니지먼팅을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한테 호감이 있든 신뢰가 있든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외적인 부분을 제가 막 연예인처럼 아니더라도 일부러라도 이렇게 가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야 세속적이야 이렇게 보시면 어쩔 수는 없는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왜 세븐라이너를 버리고 싶냐? 이제 아내랑 제가 거하는 방이 있잖아요. 근데 넓진 않죠, 우리가 다. 이 방의 크기는 제한적인데, 그거 세븐라이너의 기능이 있어요, 기능.
그리고 그거를 아내가 이렇게 봤을 때 2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꼴로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정도 크기의 물건이 이렇게 딱 놓여 있는 게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심리적으로 걸려요. 그래서 계속 버리고 싶은 거야, 저거를.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되도록 저는 큰 물건을 사는 걸 싫어합니다. 짐이 돼요. 짐이. 그래서 저는 왜? 그러면 저는 그냥 깔끔한 걸 좋아하고 그렇다고 제가 심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좀 뭔가 거슬리거나 이 기능이 좋은데 막 소리 시끄럽게 나거나 그러면 이번에 정수기를 제가 물을 되게 많이 먹어요. 물을. 그래서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지? 생수를 이렇게 사면 끝도 없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먹으니까 물이 빨리 달아. 그래서 가게에서 사오는 것도 힘들고 그러면 요즘에 렌트가 잘 돼 있으니까 정수기 렌트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아주머니가 2달에 한 번씩 필터를 바꾸러 점검하러 오시는데 계속 그 카테고리 있죠. 그걸 갖고 와서 공기청정기 하나 하라고. 근데 그게 공기청정기 한 달에 5만 원, 3만 원 막 이러는데 그게 5만 원이 무슨 개 뭐 동물 이름도 아니고. 나 이러면 개를 폄하하는 건가? 여하간 그래서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아내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거는 안 사는 게 좋겠다. 왜냐면 없어도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뭐 맑은 공기 제가 막 미세먼지 막 마셔서 빨리 죽을 수도 있는데 아직은 제가 그 윙 돌아가는 그 소음이 얼마나 날지 모르겠지만 그것까지는 좀 아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왜 이 물건을 사고 싶냐, 왜 이 물건을 버리고 싶냐, 여러분들이 지금 간단하게 말해보실 분 말해보실 건데 여기에 뭐가 투영되어 있냐면 12월 달처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이 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소비관이 드러납니다. 왜 이걸 사고 싶은지, 왜 이걸 버리고 싶은지. 그러니까 버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것들을 왜 사고 싶은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생각하신 분들 자유롭게 한번 말해볼까요? 왜 그걸 사고 싶었는지, 왜 책상을 사고 싶었는지, 왜 옷을 사고 싶은지. 저는 그렇군요. 제가 마리의 말을 듣고 생각해 본 건 뭐냐면 제가 뭐라 했죠? 소비관이 드러나요.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가 어디에 돈을 쓰냐는 자기의 욕구가 투영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리아 트렌드 2016, 2019 이런 게 힘이 있는 거예요. 왜? 제가 트렌드 코리아 책을 싫어하는데 왜 그게 힘이 있냐? 진짜 맞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 자기가 어디에 돈을 투자하는 게 곧 자기의 욕구예요. 자기의 필요고 자기의 세계관이 들어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80년대 태어나신 분, 제가 88년생이거든요. 80년대 태어나고 90년대 태어난 이 세대가 지금 20대, 30대예요. 맞죠? 이 세대를 뭐라 그러냐면 밀레니얼 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태어난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이제 초등학교 막 이런 애들을 Z라고 하죠. Z라고 할게요. Z세대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얘네들이 왜 이렇게 나누냐면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게 소비가 갈려요. 소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밀레니얼 세대 특징이 뭐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내 방에 전기세가 끊겨도 압구정에서 비싼 8,000원짜리 커피 한 잔 먹는 게 밀레니얼 세대 특징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저처럼 핸드폰은 그전엔 쓸만해. 근데 내가 이걸 내가 이걸 가짐으로써 내가 너무 만족해. 이게 2019 트렌드에서 뭐라 했죠? 가심비라 했죠. 이제 가성비의 시대가 끝나고 가심비. 뭐죠? 누가 뭐래도 내 마음에 만족해. 그럼 사는 거야. 이게 가심비. 이게 이제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갖고 있는 어떤 물건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경험. 내가 20만 원, 30만 원 모아서 이걸 쟁여놓고 적금하고 물건을 사고 이럴 수도 있지만 뭐죠? 스키 한 번 더 타고 호텔에서 호캉스 한 번 더 하고. 왜? 이제 소유가 아니고 체험이에요. 체험. 소비가 체험으로 넘어갔다는 게 이제 밀레니얼 세대 특징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마리가 밀레니얼 세대인가요? 네. 마리가 밀레니얼 세대면 근데 이제 밀레니얼 세대니까 이거다. 이거는 되게 편협한 생각이에요. 마리가 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마리는 여기 왜? 잠이 중요하니까. 그러면 잠은 뭐예요? 개인적인 생활, 개인적인. 남한테 보이는 생활이 아니고 자기가 집에서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가장 사적인
그 패턴이 뭐죠? 우리가 충전할 때 잠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잠이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 순위 중에 하나가 잠이야. 그래서 잠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월급과 내 연봉과 이런 것들을 침대와 이불에 투자하고 싶어. 이번에 좀 비싼 거 사고 싶어. 밀레니얼 세대 부부니까 오빠, 뭐 남편님 이번에 뭐 대출 한번 받아서 우리 몇백만 원짜리 침대 한번 사봅시다. 이럴 수도 있고 그것까지 오바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그러면 마리는 외적인 사람한테 남들한테 보이는 거에 우리가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서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경우 자기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충전과 쉼과 집에서 이렇게 새롭게 생활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잠이 중요하냐 하나 더 들어가면 왜 중요하죠? 직장 생활에 그만큼 삶의 무게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잘 해야 되니 왜 충전돼야 직장 그 다음 출근할 때 애쓰고 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가 중요하다, 침대를 이번에 사고 싶습니다, 베스트 5 중에 이걸 사고 싶습니다, 저걸 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내 생활의 수준과 모양과 내 욕구의 어떤 그 발화되는 그 욕구들이 다 투영돼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 말하지 않으셔도 나는 이 물건을 사고 싶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을 한번 내가 왜 사고 싶었지? 그러면 내가 남들한테 좀 보이는 걸 중요시하는구나. 아니면 나는 남들한테 보이는 것보다 내 만족, 가심비라고 했는데 가심비를 나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그러면 나도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을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젖어왔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한 분, 두 분 더 말해볼까요? 왜 이걸 사고 싶은지, 버리고 싶은지 말고 왜 이걸 사고 싶은지 한 분, 두 분 정도 더 말해볼까요?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약간 조금 바깥으로 보이는 거를 그쪽에 비중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무선 이어폰의 종류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딱 그거를 했다는 건, 선정을 했다는 건 어쨌든 많은 종류 중에 그게 사람들이 보기에 어느 정도 있어 보이는 비중이 있으니까 그런 선택을 했겠죠.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저도 그래서 애플을 쓰는 것도 있겠죠. 저도 다 다른 노트북이 있겠지만 근데 이거 너무 애플 찬양하면 안 되는데 저는 애플 바 정도는 아니고 애플을 한 7, 8년 써왔어요. 근데 이 말 하면 안 돼. 하여튼 퀄리티가 다릅니다. 애플은 퀄리티가 달라요. 여러분 써보면 알아. 써보면 윈도우를 써보고 애플 그 맥북을 써봐야 이게 이 프로세스가 이 퀄리티가 다릅니다. 퀄리티가. 이거는 제가 나중에, 왜냐면 제가 애플 공식 그 스티브 잡스 공식 전기랑 그 조너선 아이브라고 있어요. 그 수석 디자인 팀장이었는데 그 사람 공식 전기랑 막 이런 막 그런 거 다 있고 저 혼자 막 또 생각을 정리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여하간 뭐 에스더님 뭐 왜 사고 싶은지 뭐 말씀해 볼까요? 네, 저는 입식 책상을 사고 싶다고 했는데 일단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프고 그리고 왜 오래 앉아 있죠? 왜? 일기를 쓰고 또 거기에서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퇴근하고 앉아 계셔. 퇴근하고 한두 시간은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뭘 유추할 수 있을까요? 왜 책상을 산다고 그 한두 시간 정도 자리에 앉는데 왜 그걸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을까요? 그 자기계발적인 사람이라는 걸 투영할 수 있어요. 퇴근을 하고 그냥 뻗어서 책상 TV에 보고 이 소파에 눕고 이게 아니고 그냥 앉아서 뭘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 엔잡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일기를 쓴다? 그러면 자기계발적인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자기 그 기록을 하거나 뭐 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게 투영돼 있다. 이런 것들을 유추할 수가 있어서 1번 질문은 그런 식으로 제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2번 질문 넘어갈게요. 그러면 1번 질문에서는 물건, 요 심플한 소비에 관하여인데 이 1번 질문은 집에 관련된 거예요. 집과 여러분들의 물건. 이해가 되시죠? 집과 물건. 2번 심플한 쉼에 관하여. 이건 아까 그러면 뭘까요? 아까는 물건과 몸과 마음이라 그랬는데 2번 질문은 몸에 관한 겁니다. 몸.
자,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평소 휴식 또는 쉼을 보내는 방법을 3가지 정도 생각해 봅시다. 또 그것이 나에게 왜 쉼이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저부터 말할까요? 저는 어떻게 쉬냐면 일단 그 잘난 체가 아니고 책을 읽습니다. 책을 조용히 진짜 그 잡념에 너무 나중에 제가 얘기할 건데 너무 잡념에 빠지고 막 환멸감이 있고 세상에 대한 환멸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냥 멍 때리고 조용히 제가 읽고 싶은 책을 읽으면 생각이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플러스 저는 산책을 합니다. 산책이 되게 중요시해요. 그래서 산책하면 이게 좀 리플레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나에게 왜 쉼이 되는지? 아니 쉼이 되니까 쉼이 되는 거야. 여하간 저는 일단 그렇고 여러분들 한번 나눠볼까요? 어떻게 쉬는지 그리고 왜 그게 여러분들에게 쉼이 되는지 한번 자유롭게 얘기해 봅시다. 하니? 님? 저는 요새 옛날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집에서 혼자 저녁을 조용하게 차려 먹을 때 쉰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소음이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혼자 있을 땐 음악이나 이런 것도 전혀 저는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 집이 가족들도 좁은 데서 너무 북적북적 하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없고 간혹 있는 그런 혼자 있는 시간에 제가 먹고 싶은 것만 딱 차려서 아무 소음도 없는 데서 혼자 먹는 저녁이 저한테는 휴식인 것 같아요. 약간 무섭네요. 아, 그렇군요. 되게 독특하다. 아, 그렇군요. 아니, 엄청 독특한 건 아니고 소음에 되게 예민하신. 소리가 없는 걸 좋아하는. 그렇군요. 네, 오케이. 마리. 전씨 또 잠. 근데 저는 잠을 자는 그거보다 제가 모든 일과를 마치고 그 이불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냥 뻗어 있는 그 느낌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거랑 그다음에 저는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말하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소모한다는 느낌 말고 채워진다라는 느낌이 드는 대화? 네, 그럼 그럴 때 뭔가 오히려 막 힘이 더 나고 충전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승용님 어떻게 쉬세요? 평소? 저는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냥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요. 아니면 그냥 좀 되게 낭비긴 한데 그냥 샤워하고 이렇게 물 틀어놓고 그 진짜 공감된다. 예. 네, 그래서 그냥 정말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물 맞고 맞아. 그냥 좋아하거든요. 책 어떤 소설 좋아하세요? 아니면 비소설 뭐 소설도 좋아하고 소설도. 그러시구나. 네. 샤워 진짜 공감된다. 샤워할 때 그 중요한 아이디어 막 되게 훌륭한 기업가나 예술가나 정치인이나 다 샤워할 때 그래서 제가 그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카카오 이범수 회장 맞나요? 김범수 이범수 가수인가요? 아 그래요? 헷갈려. 범수 씨 하여튼 범수 씨도 그 자서전인가 보면 범수 씨 맞나? 하여튼 어떤 성공한 CEO가 자기는 책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독자분들 중에 불편하신 분도 있는데 자기는 한 40분 동안 씻는데요. 그냥 물 틀어놓고 이 샤워가 하나의 정신적인 어떤 리플렛이야. 물이 주는 신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샤워하면서 유튜브 막 고민하고 포스트 고민하고 이럴 때 샤워가 나와서 막 아내한테 아이디어 말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샤워 공감됩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에스더님? 저 1번이 잠. 그리고 저는 좀 쉬고 싶을 때 요리 영상을 볼 때가 있어요. 이런 게 진짜 다 각기 다르다고. 그리고 저는 이제 버스 안에서 집에 갈 때 한 30분 정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음악을 틀어놓고 근데 잠이 오진 않습니다. 근데 음악 계속 들으면서 눈 감고 이렇게 30분 가는 그렇게 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 뭐야 그 레베카님? 저는 침대 위에 있어요. 쉬는 것 같습니다. 잠을 잔다는 그냥 침대 위에서 모든 것이 거기 위에서 있으면 뭘 하든 쉬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사람들 다 너무 비슷한데. 그 아내님, 써니님. 저도 침대야? 침대가 제일 좋고 아. 전기장판 딱 틀어놓고 그 안에 갑자기 확 들어왔을 때 얼마나 좋게요. 그렇군요. 전 아까 소음 얘기하셔서 또 생각난 건데, 저도 음악을 듣는 거를, 스트레스를, 진짜 막 스트레스 받을 때, 뭐 운전할 때나 이어폰이나 그 노래를,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크게 틀고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그런 좀 뭔가 좀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여하간. 그러면 왜 쉼이 될까요? 왜 그게 휴식이 될까요? 다 자기 패턴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리 영상 보는 건 일이죠. 누가 돈 줘야 하는 그런 것들이 누구에겐 쉼이 되고, 또 왜 그럴까요? 누군 또 독서가 왜 쉼이야?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저 아내님. 왜 쉼인지 이해 못 하시는 1인이 저기 있습니다. 왜 이게 나에게 쉼이 될까요? 좋아하니까. 좋아하니까. 자기의 적성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다 똑같아요. 1번이나 2번이나, 그리고 이 작가가 말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사는 물건이나 우리가 뭘 하는 거나 다 자기의 정신이 들어가 있다. 이 사람이 마지막에 결론 부분이나 계속 주창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제가 영상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의지가 모든 걸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생각이 곧 여러분의 모양이다. 제가 여기에 써놨는데, 여기서 뭐라 그러더라? 몸에 대한 얘기를 해요, 몸.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러니까 몸. 그러니까 잘 쉬어야 된다. 여러분, 안락하게, 여러분이 정말 재충전할 수 있게. 그러면 몸을 왜 가꿔야 되냐?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살 빼라. 아니, 운동 좀 해라. 그리고 또 뭘까요? 운동 좀 해라라는 또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머리도 좀 단정하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저는 인사이트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혼자 밥 먹을 때도 좀 정갈하게 머리도 이렇게 머리로 빗고, 혼자 이렇게 밥 먹는 한 끼도 좀 정갈하게 가장 좋은 그릇을 써가지고, 여기에서 제가 그래, 이거는 정말 이 작가 좀 괜찮네 한 게 뭐냐면, 가장 좋은 거를 우린 쟁여놓잖아요. 쟁여놔. 근데 우아하고 아름다운 삶, 심플한 삶은 뭐냐? 가장 좋은 것들을 평소에 쓰는 게 심플한 거다. 이거 저는 여기에서 좀, 이 사람 뭘 좀 아네? 뭐, 감히 제가. 저보다 나이 높으시지만. 그래서, 이거는 좀 괜찮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몸이 중요하다. 손톱, 발톱은 당연히 깎고, 너네들 좀 관리를 좀 해라. 관리를. 몸의 관리. 왜 그러면 몸이 단정하고 깨끗하고 깔끔해야 될까요? 영혼의 집이 몸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쉬는 데는 나의 집과 방. 그러면 하나 더 이렇게 빠져나와서 내 영혼의 집이 어딜까요? 몸. 그러니까 몸을 좀 가꿔라. 정신이. 그러면 집이 깨끗하고 집이 편해야 여러분들이 편하게 쉴 수 있다. 이거를 대입해보면 뭘까요? 여러분들 몸을 가꾸고 그러니까 막 과도하게 가꾸지 말고, 이 사람이 몸을 가꾸라는 동기가 뭘까요? 남한테 잘 보이라. 이게 아니고 너 자신을 위해 가꿔라. 그러니까 과도하게 외모 지상주의로 가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너의 그 몸 관리를 통해서 영혼이 잘 쉴 수 있게.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챕터 한번 볼까요? 여기가 몸 98페이지 이거 하나만 봅시다. 98페이지 되셨어요? 98페이지 건강은 자기 존중의 문제, 이 두 번째 문단, 98페이지 두 번째 문단 볼게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보석, 즉 몸을 다듬어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 의무가 있다. 굳이 특별한 창조 활동을 하기 위해 애쓸 필요는 없다. 몸과 정신을 창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예술 작품을 만드는 일만큼 가치 있는 일이다. 이게 이 작가의 의미 부여입니다. 의미 부여.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 봐봐요. 99페이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자기 몸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된다. 이해가 되시죠? 자기 몸 때문에 피해를 봐. 당신의 몸은 곧 당신의 집이다.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 챙기기에 바쁘다는 핑계로 스스로를 돌보는 일에 소홀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사랑해라. 너 자신을 가꿔라. 왜? 그게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런 약간 프레임 같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도 사랑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 몸을 돌보는 것은 자신을 위한 일인 동시에 남을 위한 일이다. 잘 관리되지 않는 집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금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아름답게 가꾸자. 아름다운 몸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은 경박한 욕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외모지상주의의 경박한 이런 프레임이 아니고 자기 존중의 문제다. 이렇게 가져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 우아한 자세, 부드러운 동작, 품위 있는 태도, 자신감, 마음, 뭐 나이의 한계를 뛰어넘어라. 활력이 있어야 된다. 좋은 화장품보다 너네 이렇게 잠을 제대로 자면 좋은 화장품보다 더 좋은 거다. 이러면서 본질을 건드려요. 106쪽. 뭐 제가 얘기하는 거 들으셔도 돼요. 일상생활을 대충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생각을 버리자.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당신을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하지 말고 너의 몸을 돌봐라. 피부를 돌봐라. 그러니까 뭐 케어받게 너네 알바한 돈으로 케어받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몸속에 불순물을 빼라. 마사지를 해라. 목욕을 해라. 반신욕을 해라. 운동을 해라. 몸을 움직여라. 근데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이 몸 챕터에서, 그러니까 이 아까 제가 순서 말씀해드린 그 물건, 몸, 마음, 이 순서대로 이 책을 읽으시면 작가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결국은 이 작가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마음입니다. 마음. 심플하게 산다는 건 뭐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건데, 그러니까 차례는 1번 차례, 2번 차례, 3번 차례가 있지만 이 사람이 말하는 걸 우리가 더 잘 이렇게 씹어 먹기 위해서는 거꾸로 가시면 돼요. 왜? 마음이 중요하다. 너네 심플하게 사는 거나 아름답게 사는 거나 우아하게 사는 거나 너네 몸이나 너네 생활 자체를 예술가의 창작 활동으로 빗대요.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스트레칭 한번 하거나 미용실도 자주 가라고 해요. 이 책에서는 미용실도 좀 가라. 그러니까 너네를 좀 가꿔라. 그 이유는 뭐냐? 마음을 담는 그릇이 몸이고 몸을 담는 그릇이 집이고, 그러면 자꾸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너네 물건을 왜 버려야 되냐? 왜 물건을 정리해야 되냐?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해요. 심플하게 살려면 그래,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심플하게 살려면 돈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옷들, 아까 그 한이가 말씀하신 것처럼 쓸데없는 옷들 1년 뒤에 내가 살 빼면 입고 싶은 옷이니까 여러분이 못 버리는 옷들 있죠? 이 작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이 독자 여러분들이 이때 살 빼고 나서 입어야지 하고 안 버리는 옷은 자기가 살을 빼면 다른 옷이 눈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좀 버려라. 계속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버리라. 그래서 너네들의 생활을 심플하게 해라. 결국 심플하게 산다. 우아한 게 뭐냐? 아름다운 게 뭐냐? 예술가처럼 사는 게 뭐냐? 예술적인 삶이 뭐냐? 그거는 돈이 많이 들어요. 왜? 너네도 그러니까 한 번 입고 버릴 만한 스웨터 이게 아니고, 한 번 스웨터 하나 사는 거 비싼 거 사라. 한 번 빨고 두 번 빨면은 해져가지고 또 입거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옷도 이렇게 무릎 나오고 뭐하고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청바지를 입으면, 제가 빗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들을 이렇게 정갈하게 가꾸지 않고 그런 옷을 입고 이런 생활하면 니네가 생활 자체가 그렇게 된다. 반대로 새 청바지를 입고 좋은 스웨터를 입으면, 근데 그 심리조사가 제가 어느 책에서 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남자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남자들이 추리닝을 입을 때랑 구두랑 와이셔츠를 입을 때랑 몸가짐이 달라져요. 근데 몸가짐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질까요? 말투와 행동이 달라져요. 그건 뭘 말하냐면, 옷 하나 다르게 입었을 뿐인데 그 사람의 행동 방식이나 마음에 파생되는 어떤 그 뿜뿜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이 사람이 주지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집에서 밥 한 끼 먹을 때 추리닝도 막 무릎 다 나오고 막 목 다 늘어나고 이거 하지 말고, 당연히 돈이 든다. 야, 심플하게 살려면 돈이 들어간다. 왜? 좋은 거 사야 되니까. 무조건 좋은 거 사라. 이 개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돈이 들지만 너에게 그렇게 투자하고 너의 생활을 그렇게 정갈하게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밥 한 끼 먹는 것도 샤워하고 먹어라. 드라이기로 머리 이렇게 쫙 하고, 그러니까 풀 세팅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추리닝도 이번에 한번 좀 사봐라. 새 거를
하물며 이마트에서, 저 이마트 추리닝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마트에서 새 거 이렇게 계절별로 19,900원이라고 하면, 아, 그래, 이거 1년마다 바꾸면은 무릎이 덜 예를 들어 무릎 덜 나오는 시기에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서 밥 한 끼 먹을 때도 클래식 음악 한번 틀어보고, 너네들이 그렇게 살 때 너네들의 값어치와 그 너네들의 영혼의 쉼이 그렇게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작가가 단순한 심플하게 살고 우아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방식을 두 번째 챕터에서는 몸으로 얘기하죠. 몸으로. 너네 몸 다듬어라, 뭐 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금 대답한 거 다시 질문 리스트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쉼을 갖는 것들이 있어요. 쉼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쉼을 가질 때, 아까 뭐 음악 감상합니다, 책을 읽습니다. 그러면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이 작가가 말한 것들을 통해서 뭘 더 플러스 할지 아니면 뭘 더 마이너스 할지 어떤 그 요소들이 생각나는 걸 말해볼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집에 있을 때, 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집에 있을 때 제가 집에서 입는 옷은 한 5, 6년짜리 옷이에요. 다. 잘 안 버려요. 왜냐면 누구한테 보여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많이 입으면 익숙하니까. 근데 그러면 제가 깨닫는 거 그겁니다. 쉼? 나에게 쉼은 독서인데, 예를 들어 독서를 하면서도 그래, 내가 외출복을 입고 집에서 책을 읽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나마 좀 나도 정갈하게 좀 하고 먹어야겠다. 먹어야겠다가 아니고 읽어야겠다. 그리고 집에서 혼자 작업하면서 밥을 하나 차려 먹을 때도 제가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거, 저의 가치를 좀 올리기 위해서 저는 혼자 밥 먹을 때나 간단하게 먹을 때도 꼭 수저바지를 하고 먹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내 쉼, 아까 여러분들이 말한 쉼에서 플러스 할 요인이 뭔지 아니면 마이너스 빼야 될 요인이 뭔지, 여러분들의 쉼을 좀 업그레이드 해봅시다. 드는 생각 있으면 자유롭게 한번 말해볼까요? 네, 저는 이 책 보고 옷걸이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여기 나무 옷걸이로 바꾸라고 네, 했죠? 네. 그거랑 전 밥을 되게 혼자 있으면 진짜 대충 먹는, 그냥 서가지고 대충 먹는 스타일이었는데, 이거 보고 나서는 그릇에 옮겨서 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좀 한 템포 쉬고 좀 여유 있게 먹으려고 시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작가 프레임으로 말씀드리면, 근데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옛날에 그 라디오스타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남창이라는 그 지금 무명 오랫동안 하신 개그맨이 웃으면서, 남희석이 매니지먼트 사장인가 봐요, 자기. 근데 남희석이 얘한테 삶의 조언을 해준 거죠. 너 벤츠 사라. 그러면 막상 사면 너가 어떻게든 이거 유지하려고 하면 어느 순간 너가 벤츠 타는 삶이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다 웃었죠. 말도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동의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거기에서 김국진 그 개그맨이 이제 웃으면서 흘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거는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개그맨들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한국에 그 벤츠를 유통하는 그 회사 이름 뭐였지? 효성인가요? 효성인데, 효성의 어떤 대기업 여러분 유튜브에 세바시에 나오셨나? 하여튼 그분이 강의한 영상도 있는데, 한국에서 벤츠를 가장 많이 파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대기업의 잘 나가는 대기업 사원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봤을 때 아니다 싶어가지고 자동차를 팔려고 나온 거죠. 그래서 장인어른이랑 아내랑 다 반대했는데 일단 나왔어요. 근데 뭐 자기가 회사라는 그 카테고리 뭐죠? 한 달에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하든 월급을 주니까. 근데 필드에 나오니까 자기가 팔아야 되는데 차를. 그래서 이분의 성공담 들어보면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할부로 해가지고 다 미친놈이라고 했대요. 근데 벤츠를 산 거야. E클래스를 할부해가지고 산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장인어른이었나? 막 울고 너 큰일 난다. 근데 결국 이분이 그분 마인드 뭐냐면, 벤츠를 팔려면 자기가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 약간 똘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할부를 해가지고 E클래스를 사서 타고 다니고, 이게 왜 좋은지 뭐 하는지.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가 벤츠를 지금까지 팔다 보니까 한 가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시적으로 공통점이 있다. 뭐냐? 이 벤츠를 타시는 이 고객들한테 셀링을 해보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벤츠를 타는 사람들이 비슷한 어떤 생활 습관과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따라하고 싶어서 이 사람들을 따라했대요. 근데 자기도 어느 순간 그래서 지금 그분이 차를 최선을 다해 판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 팔았는데 이분이 차를 팔았어. 그러면 차 팔면 땡이잖아. 근데 너무 열심히 팔다 보니까 이게 관계가 된 거죠. 벤츠 차주인과 그 셀러가 관계가 된 거죠. 근데 다들 다 모른 체 하고 이러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이 관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보험사한테 연락해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도움을 구하러. 근데 이 사람이 어설프게나마 도움을 주다가 왜 도움 줄 필요는 없죠. 왜? 자기랑 상관없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싶어서 뭐 했다냐? 공부해가지고 보험, 자동차 보험 그 자격증을 또 짠 거예요. 더 전문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몇 개 이렇게 더 땄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아시안가 한국에서 제일 많은 벤츠를 팔고 이 사람 지금 비서만 6명이에요. 6명.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나중에 열심히 돈 벌면 이 사람한테 꼭 차를 사고 싶더라고. 왜? 그 신빙성 있잖아요. 이 사람 끝까지 관리를 해주는구나. 뭐 말로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왜 제가 이 얘기 드리냐면 아까 남이석이 했던 조언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남들은 그때 당시에 이상한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벤츠 처음에 E클래스 탔을 때 사람들이 낙하산인 줄 알았대요. 그 동료들이. 왜? 쟤 대기업에서 나오고 그리고 얘가 벤츠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막 막막해 죽겠는데 쟤 낙하산이야. 얘 사장 아들 뭐 친척인가 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목표를 딱 정하고 나서 그렇게 살려고 애써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큰바위 얼굴 제가 지금 맞는 론이에요. 큰바위 얼굴 론 같습니다. 저렇게 딱 목표를 크게 잡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아까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 얘기했지? 식탁 차려면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정갈하게 하면 제가 무슨 얘기 드리냐면 얘가 이 작가가 마음과 그러니까 영혼과 몸에 대해 얘기하니까 제가 오늘은 좀 마음과 몸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 개인적인 생각과 일맥상통한 부분만. 왜냐면 제 멘토링이 아니고 이 책에 대한 멘토링이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면 표정과 몸과 이게 바뀝니다. 이게 꼭 양자역학적으로 계속 말하죠. 와칭 책 보시면 뭐 더 깊은 과학 서적도 있지만 꼭 그런 식으로 다가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작가도 말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갈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표정과 여러분들의 피부와 이런 게 실제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몸은 영혼의 집이니까 몸을 가꿔라. 그리고 몸을 가꾸면 니네 영혼도 더 쉽게 할 수 있다. 이건 뭐죠? 이 작가가 말하는 건 뭐냐면 영혼과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비물리적인 에너지와 영혼이 비물리적이잖아요. 그죠? 마음이 뇌과학자들은 마음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우리 뭐 그놈의 전두엽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놈의 전두엽.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비물리적인 내 영혼, 마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물리적인 나의 이런 만져지는 물리적인 내 몸이 변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 부분에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 실제로 그 벤츠 사장이나 하물며 어떤 연예인들이나 실제로 그렇게 자기들이 경험하신 뭐 혹시 자기 수준도 아닌데 일단 일종의 믿음이죠. 그게 믿음. 어떤 뻔뻔한 믿음, 자기 자신을 향한 믿음. 난 진짜 이렇게 될 수 있어. 빵 쳐가지고 진짜 실제로 그렇게 발전한 경험이 있으신 분. 손. 있을 건데? 있으세요? 있으실 텐데 여러분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래. 생각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있을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 수준이 아니야. 내 수준이 아닌데 일단 질렀어. 근데 내가 이거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됐어.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목표를 약간 크게 잡는 거죠. 예를 들어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튜브 구독자 500명을 잡았어요. 그 목표를. 근데 그건 택도 없었어. 왜? 그거 할 때는 100 몇 명이었거든요. 그리고 느는 추세나 제가 말하는 주제는 유튜브가 이렇게 좋아하는 추세가 아니고 일부러 건조한 주제로 돌아다니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이 속도에 해서는 500명이 안 돼. 근데 일단 딱 500명을 했어. 그러니까 나 스스로의 책임감이나 이 마음가짐이 달라지니까 말을 하거나 내가 준비를 하거나 이 말도 안 되는 수치가 일종의 기준이 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500명 됐나요? 지금? 500명 됐나? 지금 500명 됐나요?
아, 500명 됐네. 지금 500명 됐어요. 그래서 말한 대로 자기가 그 목적 딱 찍고 이렇게 가면 또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BY가 그 어떤 무대에서 얘기하는 게, 쇼미더머니 BY 그때 난리가 났잖아요. 자기가 그 우승자처럼 행동했대요. 우승자처럼. 그런 것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니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거라도. 아니 당연히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쑥스러워하지 말고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너무 옛날, 지금 제가 생각난 거는 제가 가고 싶은 학교가 있었어서 그 학교 생처럼 찾아가고 그거 중요합니다. 보고 그래서 그 간판 볼 때마다 난 저기 간다 막 이러면서 1년을 살아서 갔어요. 그거 있네. 또 저는 똑같이 했는데 못 갔습니다. 실력이 동반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역시 제 아느님. 좋습니다. 또 문 살짝만 열게요. 또 높은 목표를 잡고 살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비물리적인 나의 마음의 어떤 기준과 어떤 철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내 삶이 바뀌는 거. 이런 것들. 하물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막 급성 이 트러블이 생겨서 반드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을 빨리 갈 수 없는 상황. 그럼 진짜 사람들이 신을 찾아요. 아, 진짜로. 근데 이게 마음을 먹는 거지. 정말 안 돼. 넌 안 돼. 지금 나오면 큰일 나. 그러면 진짜 이렇게 딜레이 되거나 이런 거. 그게 진짜 마음을 먹는 거에 따라서. 그리고 자꾸 연예인 얘기를 하는데, 그 연예인 중에서 제가 저 사람은 좀 이렇게 배울 점이 많다. 이 사람 중에 한 명이 김수로예요. 김수로. 그분 대학로에서 연극하고 기획력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계발적인 욕심이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가 등지고 이렇게 자기가 생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가족이나 이게 많아서 아프면 안 된다. 그래서 감기 걸릴 것 같으면 그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냉탕을 오히려 찾아가서 떠나가 이런대요. 그러면 실제로 떠나간대요. 근데 그런 것들, 그런 맛을 한번 들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말씀은 아직도 생각이 안 나요? 저 하나 더 생각나요. 저. 제가 그 회사 다니면서 비경련이 났었는데 네. 오후에 되게 중요한 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아니 나는 할 수 있다 이러고 어떻게 참고 했어. 그랬더니 그냥 괜찮아졌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써니. 저는 중학교 때 이렇게 허들이 너무 무서운 거 알아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허들 넘잖아요. 체육 시간 때. 그 너무 높아 보이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할 수 있다 하고 뛰었더니 뛰어졌어요. 그랬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3번 질문 자연스럽게 심플한 몸 관리. 그러면 쉼 관리가 집이었구나. 이런 바보 같은. 3번 여러분들의 헤어. 여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네요. 심플한 몸 관리에 관하여 여러분들의 헤어, 피부, 몸무게 관리 등 전반적인 몸 관리에 대한 자신만의 스타일, 방식, 노하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봅시다.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몸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뭐 너무 구체적일 필요는 없고. 저는 우선 항상 집에 들어가자마자 씻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화장 지우고 이런 거. 저 무조건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것 먼저. 약간 무서운데요? 아까부터 좀 무서운데? 네, 좋습니다. 또? 저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하루도 안 빼놓고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샴푸를 하고 트리트먼트를 바르고 샤워캡을 쓴 상태로 샤워를 해요. 헐. 오, 그러시구나. 대단하시다, 진짜. 와, 진짜 대단하시다. 되게 특이하네. 저는 머릿결이 되게 중요하다고 예전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화장을 잘하는 것보다 피부가 좋은 거, 그다음에 머리가 예쁜 것보다 머릿결이 튼튼한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게 철학이네요. 그게 철학. 네. 네. 그래서 트리트먼트를 진짜
저는 머리를 감아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오, 대단하다. 그거랑 저도 한이랑 똑같은 게 저는 클렌징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잠자리에 예민한 것 중에 하나가 화장품이 바뀌거나 막 이런. 근데 그게 화장품이 막 바르고 이런 것보다도 지우지 못할 때 막 이렇게 딱 지워야 되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전 체중을 매일 재요. 아니, 두 분 약간 무서운데? 두 분 약간 무섭네. 평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아, 무섭네. 매일 체중 재고, 매일 캡 쓰고, 샤워하고, 매일 조용하게 밥 차리고, 너무 무서운데? 다 자기 철학이 나오네요. 몸 관리에 철학이 나오네. 너무 무섭네. 아, 그렇습니까? 그 승용님. 저는 네. 뭐 하나님하고 좀 너무 비슷해가지고 사실 좀 별로 재미가 없긴 한데 네.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원래 머리가 곱슬이라 이렇게 좀 길면 이렇게 뻗거든요. 네. 앞머리도 이렇게 올라오고 그래서 3-4주 정도에 한 번씩 미용실에 가고 딱 가시는 미용실 있죠? 네. 예, 그리고. 7년째 같은 분한테 아, 진짜요? 아니, 더 무서워, 어떡해. 예, 그리고요? 저도 너무 스트레스 받은 게 남자는 미용실을 자주 가요. 이게 요즘엔 남자들도 막 이게 신경 쓰다 보니까 제가 여기 갔는데 딱 그런 게 있어요.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처음엔 잘해줬는데 자주 가면 좀 약간 초심을 잃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벌써 주고 개성을 뽐내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처음에 해준 것만 해도 되는데 실수로 처음에는 막 30분 걸렸는데 나중에 12분 걸리고 됐어요 이러고 처음에는 쿨링 샴푸 써줬는데 나중에 안 쓰고 그래서 이거 초심 너무 잃는다. 그래서 몇 번 힌트를 줘도 왜냐면 그렇게 대놓고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옮겼는데 근데 자기랑 맞는 미용실 찾는 게 힘들어요. 미용실이 찾는 게 아니고 디자이너를 찾는 거지. 맞는 디자이너. 그리고 또 초심도 지켜야 되고. 근데 지금 저도 찾았어요. 진짜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미용실 가는 길에 기도를 했어요. 제발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 좀 보내달라고. 근데 딱 만나가지고 지금 집 앞에 미용실이 새로 생겼거든요. 근데 그거 나 의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길 가는 거죠. 그래서 자르면서 만족하고 근데 초심을 지켜. 초심을 지키는 것 같아요. 그 손님이란 너무 그래서 전 또 약간 반말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초심이 무너져. 그래서 반말하면서 이렇게 편하게 대하는데 저는 약간 좀 그게 손님과 고객과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사람으로 만난 거는 친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 그런 루틴을 또 생각나서 말했습니다. 에스더님? 창문. 그래. 창문 닫아주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뭐가 있습니까? 네, 특별한 건 없는데 항상 거의 똑같은 그 방식으로 모든 걸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샴푸한 다음에 무조건 린스하고 뭐 이런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샴푸와 린스 이거 말고 예를 들어 관리 어떻게 관리한다. 근데 특별한 게 순서대로 그냥 그런 일반적인 것만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아니 요가나 여러분 헬스 다니시거나 뭐 달리기를 하시거나 이거 다 몸 관리예요. 그 레베카님? 저는 몸 관리나 피부 관리 이런 거 딱히 안 하고 저게 철학이죠. 저게 철학. 몸 관리와 피부 관리에 애쓰지 않는 철학. 근데 몸무게 관리는 그게 다 살을 뺀 게 아니라 그때 다이어트 시작하면서 어플 하나 다운받아서 항상 저도 매일매일 몸무게 잽니다. 여자분들은 요즘에 그렇죠. 남자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살쪄가는 무게를 딱 저녁에 이만큼 먹으면 다음날 몇백 그램 쪄있고 막 이런 거를 계속 확인합니다. 그렇군요. 너무 미시적으로 하시면 피곤합니다. 그 써니님 혹시 있나요? 철학? 몸 관리 철학? 저도 생각해봤는데 저도 근데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깜짝 놀랐어요. 왜요? 트리트먼트 하고 진짜. 캡슐
저런 몸에 대한 철학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저는 왜 캡을 쓰게 됐냐면 시간을 좀 아끼려고. 그러니까 저는 동시에 한꺼번에 막 많은 걸 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 샤워하는 시간에 뭔가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굳이 트리트먼트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씻는 시간에 이것도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여기 여자들 카페 온 거 아니거든요? 너무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승용님이랑 저랑 어색해하는 거 안 느껴지십니까? 무슨 씻는 얘기까지 하시고 계셔. 아, 네. 네. 어쨌든 시간을 단축하고 싶어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시간 단축. 아, 무서운 사람들이네. 진짜 아니 깐깐하신 아니 자꾸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자기계발적인 욕심을 실천하시는 아주 그러면 여러분 한번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책을 읽으셨거나 아니면 안 읽으셨어도 이제 이 책이 어떤 색깔인지 대충 아실 거예요. 이 심플한 그 자기 철학, 이 심플 스타일에 비춰봤을 때 자기의 몸 관리나 패션 관리나 종합적으로 물건 관리나 이게 좀 비슷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뭐 배울 점이나 이 책을 읽고 난 이렇게 했다 뭐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고 심플한 스타일에 맞춰서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남자가 너무 패션에 신경 쓰는 거가 심플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너무 막 패셔너블한 남자 있죠. 너무 트렌디한 남자. 나 그건 좀 그렇더라고. 개인적으로. 저의 심플한 철학, 저의 관리 철학은 그거예요. 그냥 너무 그 패션 잡지에 나오는 것처럼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저의 철학이고 그래서 저도 옷이 검은색 뭐 외국인들은 한국 애들 다 검은색이라서 놀랬다 막 칙칙하다 그건 걔네 입장이고 그건 걔네 입장이에요. 저는 네이비, 검은색, 오늘도 막 쥐색 이런 거 오래 입을 수 있는 거 오래 입어도 티 안 나는 거 이런 거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심플 철학에서 이 책에서 말하는 거 나도 동의하는데 나도 이렇다 저렇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네 써니님. 저는 심플한 옷을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옷을 사러 가면 다 걸려있는 게 어디서 이런 이상한 옷을 화려하고 막 이런 것도 트렌디한. 네, 트렌디한. 그래서 끝입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는데 근데 저랑 아내가 살을 뺀다고 해가지고 옷이 없었어요. 아내가 옷이 없어서 나이키랑 아디다스에 가서 헬스 다닐 때 입는 옷을 하나 사려고 갔는데 결과적으로 못 샀어요. 왜 못 샀냐? 트렌드가 7, 8년 전만 해도 아디다스, 나이키에서 여자들 입는 옷도 이렇게 면으로 돼가지고 좀 핏하지 않는 거. 근데 요즘은 다 달라붙었어. 옷이. 안 달라붙는 옷이 없어. 그래서 고르다가 못 고르고 인터넷에서 샀어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옷가게나 이런 게 너무 트렌디하다. 그래서 저는 트렌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일부러 제가 외형을 신경을 써야 돼요. 왜? 이런 얘기에 대한 신뢰성을 사회적 영향력을 신경 써야 되니까. 근데 옷을 하나 고르는 그런 것도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니네 하나 살 때 좋은 옷 사라. 저는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가방이나 뭐나 무리다 싶어도 한 번 살 때 좋은 거 사서 진짜 오래 쓰는 스타일. 저는 약간 그래요. 그게 이제 저의 그 몸 관리나 어떤 생활 관리의 철학이죠. 여러분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옷 관리하니까 생각났는데. 그렇군요. 또 자기 관리에 관해서 이 사람이랑 내가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 심플하게 사는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내가 실행하고 있다. 이거 좀 느끼신 분? 네. 아까 제가 너무 주목받아가지고 갑자기 까먹었는데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이 책을 읽기 전에 제가 미니멀리스트가 되겠다고 생각을 한 다음에 제 옷을 한번 싹 다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눈에 보이게끔 딱 정리를 하니까 뭔가 아침에 옷을 골라 입기도 편하고 어떤 옷이 딱 눈에 있으니까 뭔가 옷을 더 사고 싶다거나 이런 생각이 안 드니까 더 이제 미니멀리스트가 될 수 있다는. 그래서 이 책과 비슷하다. 좋습니다. 또요? 저는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인터넷에서 사도 싸도 뭔가 괜찮으면 됐지라고 생각했는데 요새 들어서 점점 뭔가 베이직한데 어느 정도 품질이 좋은 게 오히려 저한테 더 좋다라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되고 그런 아이템들을 하나씩 이제 갖춰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비슷한 게 전 물건을 잘 버립니다. 제 개념 중에 쓰레기를 쓰레기로 볼 줄 알자. 그래서 이게 가격이 어떻든 진짜 엄청 비싸면 뭐 중고로 팔겠죠. 근데 웬만한 건 진짜 다 잘 버려요. 아내가 막 3시간, 2시간 동안 음식해도 맛없으면 그 다음에 버립니다. 동의를 동의를 구하고 버려요. 동의를.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아내야 맛있어 하면서 3일 뒤, 1주일, 2주일 뒤 냉장고 저 뒤에 가서 나중에 곰팡이 냄새 나서 그렇게 버릴 바에, 그러니까 그거예요. 어차피 저건 안 한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선 저의 생활 스타일을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내가 안 먹을 거, 저건 내가 안 쓸 거, 그럼 무조건 버려요. 저는 버립시다. 잘 버립니다. 여하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맞는 것 같다. 여하간 그러면 4번, 우리가 4번 질문으로 넘어갑시다. 마음, 이제 마음 얘기를 할게요. 이 책의 작가는 건강, 인간관계, 사회적 지위, 경제적 상황은 바로 자신의 생각이 비전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자신의 생각 상태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또 그렇다면 평소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관리 및 개발하고 있나요? 먼저 처음 질문에부터 얘기를 대답해 볼까요? 이 책의 작가는 그러니까 마음 관리에서 이 작가의 본심이 나온다고 할 수 있어요. 본심이. 그러니까 너네 집, 제가 옛날에 그 독서 멘토링 옛날에, 여러분 말고 옛날에 몇 년 전에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사장이다. 사람을 뽑는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이랑 함께 가서 그 사람의 방을 보고 싶어요. 방. 저는 방 청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방은 자기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에 투영돼. 남들이 봤을 때, 보편적으로 봤을 때 더러운데 자기는 더럽게 못 느껴. 난 그게 문제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그 장소성, 그 방, 그리고 그 사람의 물건, 막 이런 것들, 안경 이렇게 대화하는데 내가 면접 봐요. 다 좋은 것 같아. 근데 얘기를 하는데 얘 안경에 지문이 막 20겹 있어. 그러면 나는 좀 생각해본다 이거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게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말대로. 이 사람 말대로. 이제 본심이 나옵니다. 마음에서 본심이 나와. 어떻게? 야, 너네들 방의 상태, 너네들 집의 상태, 그리고 너의 지금 현재 건강, 그리고 너의 인간관계.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너 친구들, 그러니까 너 카카오톡 목록에 있는 너가 그 상위, 너 카카오 채팅창에 맨 위에 있는 방부터 한 30방, 요 방까지가 우리들 인간관계라는 거죠. 근데 이 인간관계, 그리고 너의 사회적 지위, 슬픈 말이죠. 이게 계층이에요, 계층. 계층이거나 아니면 문화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일 수도 있는데, 사회적 지위, 그리고 너의 경제적 상황, 이거는 다 너가 생각하고 있는 거의 열매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뼈 때리는 말입니다. 이거 막 예민하신 분들은 이거로 막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본심이 마음에 나온다. 그러면 왜 청소해? 왜 물건 버려? 왜 너 몸 그러니까 그거예요. 야, 니 좀 뛰어라. 너 미용실도 좀 가라. 너 옷도 다 좀 버리고 그 그지 같은 목 늘어난 거 제발 좀 버려. 가서 이마트에서 7,000원짜리 하나 사도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 왜? 네 마음은 곧 나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철학. 네 마음은 네가 지금 인간관계, 너 생활 방식, 너가 한 달에 버는 돈, 너의 사회적 지위, 너의 건강, 너의 모든 게 네 생각의 열매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심플한 생각을 너가 해야 돼. 심플한 게 뭔지 아니? 아름다움이 뭔지 아니? 그리고 우아한 게 뭔지 아니? 너가 이렇게 살아봐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광고와 마케팅에 절어가지고 뭐가 진짜 정보고 뭐가 기업에서 배설한 정보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떠내려가듯 살면서 요즘에 트렌드 코리아에서 요즘의 소비 트렌드가 뭐죠? 예쁜 쓰레기 산다고 하잖아요. 그런 짓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라. 이 책의 대척점에 있는 게 코리아 트렌드 같은 책입니다. 물건 살 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왜 눈물을 흘리시죠? 하품하셨습니까? 막 감동받아서 운지 알고 깜짝 놀랐네. 여하간 이 사람의 본심이 그렇게 나온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자기의 생각의 모양이 그 사람의 지금 현재 나의 외형과 나의 모든 것들을 정의하는 생각의 열매가 맞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생각 어떠십니까? 되게 슬픈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 지금 저를 비롯해서 우린 다 완벽하지 않잖아요. 다 자기개발적인 목적이 있어요. 내가 더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애를 쓰는 모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자각하게 해주는 거죠. 너가 지금 이런 건 네 생각의 열매야. 너 지금 이러니? 너가 지금 살아온 내용의 열매가 그거야. 이게 굉장히 기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정말 이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작가가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대충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여러분의 생각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심플한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봤을 때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막 사진 올리고 이렇게 인싸 하는데 저는 기질적으로 그런 걸 싫어합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봤을 때 내 삶의 열매를 이렇게 돌아보고 카톡이나 뭐 경제적 지위나 뭐 아직 우리는 돈 벌려고 이제 막 돈 벌려고 하는 세대니까 뭐 이런 경제 이런 거는 떠나도 뭐 제가 사귀고 있는 친구들의 레벨이나 막 이런 것들이나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 상태는 그래도 막 병든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상태 컨디션이 어떤 것 같아요? 건강한 것 같아요? 건강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러면 그 다음 질문 바로 해볼까요? 그러면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개발하시고 어떻게 관리합니까? 관리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이 자신의 마음 컨디션을 관리하고 또 더 높은 그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서 제 말의 맹점이 뭐냐면 자기개발적인 욕심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현재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게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자기개발적으로 너무 뿜뿜하는 게 맞다고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건 전제하시고.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제 자신을 보는 건 틀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와 같이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경청.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이 해주는 말을 듣고 제 자신을 거기에서 그 내용에서 돌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바뀔 게 있어요. 바뀌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한 바퀴 돌기 전에 제가 예시를 드릴게요. 저는 제가 정신건강 상태를 여러분 느껴지시죠? 저는 저에 대한 이 자애심이 뿜뿜합니다. 느껴지시죠? 저는 저의 정신건강 상태가 병들어 있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뭐 자기 자신 자뻑이지. 근데 제가 이 사람이 말하는 거를 너무 동의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대학생 때 왜? 내 생각은 곧 나의 삶이고 미래에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러면 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뭘 했냐? 무의식적으로 내 생각을 오염시킨다고 생각하는 미디어를 끊는다. 그러면 TV를 치운 거죠. 예를 들어 고시원방에 TV를 치우거나.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모든 많은 자기계발서에서 다루진 않지만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생각과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친구입니다.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되게 본질적인 거예요. 제가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안 봐서 모르는데 왜 그렇게 학부모들이 강남에 이사 가고 왜 똑같은 학원인데 청담으로 가서 막 이렇게 가고 이러냐면 인간은 물리적인 존재라서 지리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등수에 따라서 학교에 이렇게 가요. 왜 연세대, 왜 고대, 왜 서울대 하냐면 자기가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니까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그래서 예술가, 아웃사이더 예술가라고 하면 이 사람 말대로 나의 인간관계는 내 생각의 열매, 내 생각은 내 삶의 열매로 드러나. 그러니까 새로운 질 좋다고 생각하는 그 독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독서를 하면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는 걸 믿으니까. 나는 그걸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신건강 컨디션 어떻습니까? 그러면 좀 비정상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게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떻게 지키고 관리하고 개발하는지 그거를 좀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독서 멘토링에 오는 것도 굉장히 큰 자기 개발적인 어떤 실천이죠.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 여러분들의 스타일이 있을까요? 한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각의 열매가 지금 한이의 삶의 모습인데 그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나요? 지금까지는 만족을 하는 것 같은데 요새 들어서
제 생각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왜요? 그냥 너무 많은 쓸데없다고도 볼 수 있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발견하고 이런 상태면 미래에 제가 그리 좋지 않은 모습일 수 있겠다라고 그러면 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버려야 할 마음의 물건들을 자각했다 이거네요. 아주 정말 좋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개발합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도움을 받고 자기의 정신 상태 컨디션을 어떻게 유지합니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하려고. 친구, 좋은 친구, 신뢰하는 친구. 아까도 친구 얘기했는데 친구. 그렇군요. 여러분 지금 공통점이 다 사람한테 의지하시네. 사람, 그죠? 사람의 얘기를 많이 듣고 직무적으로 먼저 경험하신 분의 얘기 듣거나 친구 얘기를 듣거나 신뢰하는 친구 아니면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친구 뭐 다 사람의 말을 들으시네요. 좋습니다. 이게 5번 일단 넘어갈게요. 우리 모두 인사이트 텔러 되기. 이 책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심플한 상황은 무엇이며 그것이 내 삶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3가지 이상 생각해 봅시다. 이 책의 장점과 단점이 뭘까요? 제가 4번이나 5번 여러분들 얘기하실 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마음, 심플한 마음. 이게 여러분들 얘기하는 것과 제가 얘기하는 그 의도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 뭐라 그랬죠? 네 생각은 너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 이게 뭐죠? 철학이에요. 그리고 뭐죠? 세계관. 이거 다 프레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독교적인 프레임이다. 불교적인 프레임이다. 무종교적인 프레임이다. 아니면 어떤 세상을 근본적으로 세상을 빅뱅론으로 내가 이게 팩트다. 그러면 빅뱅론은 뭐죠? 인간은 진화의 존재야.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야.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고 진화에 대해서 그러면 인간의 이런 것들은 우연의 산물이거나 이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연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냐, 그러면 선과 악의 기준이 뭐냐, 그러면 법이 어떻게 테두리가 적용돼야 되느냐, 자기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해도 뭐가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곧 여러분들의 세계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어. 그냥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특이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는 길이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의 철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세계관이 여러분들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여러분들 편하게 제 글과 영상을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뚜렷하죠. 색깔이. 이게 맞는 것 같다가 아니고 이게 맞아. 왜? 내가 경험적으로, 내가 철학적으로 이렇게 상상했던 것과 실제 결혼을 하고 부부 생활을 해보니까 사랑은 올바른 사랑의 이 모델 자체가 이거야. 이게 맞아. 그러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로 한국의 이혼율을 떨어뜨리자. 가정을 지키자. 이게 뭐죠? 저의 철학과 세계관과 프레임이 반영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은 뭐냐면 네 생각은 네 삶의 열매야. 네 삶에서 네 지금 위치, 사회적 위치, 너 면접 100번 떨어졌니? 150번 떨어졌니? 물론 너가 면접을 200번 떨어진 이유는 사회 계층의 문제, 사회 구조의 문제가 있어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것도 또 보수가 맞다, 진보가 맞다.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도 다릅니다. 이해가 되죠? 조중동이 그래도 맞아 이런 사람이 있고 한경호가 맞아 이런 사람이 있고 이 가운데서 나는 안보는 보수고 복지나 경제는 진보야 이런 사람이 있고 다 자기가 생각하는 철학이 반영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예를 들어서 너가 취업이 안 돼? 이 사람 프레임은 그거예요. 100번 떨어졌어? 예를 들어 90번까지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야. 맞아. 너는 인턴이고 아직 너는 경험이 없는데 회사에서는 경험을 원하니까. 맞아. 근데 만약에 100번에서 99번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너가 피해야. 오케이. 그것까지 맞다고 쳐. 근데 그 중에 한 번은 네 생각의 모양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라고 얘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프레임 자체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너무 과대 해석한 걸 수도 있어요. 좀 불편하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그 논리는 좀 너무 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꼭 취업 문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 사람 말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인플루언서 개념도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그랬어요. 가정폭력을 당하신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상담을 해주는데 그거는 너의 생각의 문제야. 그러니까 성인이 될 동안 너가 그 환경을 깨우치고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건 너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상담을 해줬다. 근데 그게 사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과하고 그거를 자기 활동을 축소하고 이렇게 죄송하다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 프레임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가 4번 질문에서 인용했던 그 문구가 되게 공격적으로 들으면 공격적인 말이 될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 현재 생활을 그거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야, 보수네, 보수. 예를 들어 보수적 가치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정치적인 뭐 멘토링 하거나 뭐 그런 건 안 할 겁니다. 근데 왜 너 생각 이거를 확대 해석하면 어떡하죠? 이렇게 좀 세계관이 다르신 분이 보면 이 보수네, 보수. 생각하는 거에 따라 내 삶이 결정된다고? 그러면 구조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확대 해석하면 뭐죠? 가난한 사람은 너가 가난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가난한 거야. 이렇게 확대 해석해서 얄밉게 이 사람을 공격할 수 있어요. 이 프레임이.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구조적인 문제로 환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진리인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이 사람 말하는 거 뭐냐면 니들이 심플하게 살아야 돼. 왜? 네 생각에 네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너의 삶이 결정되니까. 근데 나는 심플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 도미니크 로로는. 그러니까 너네가 이걸 버리고 물건도 버리고 옷 하나 사더라도 너 옷 다 버리고 스웨터 하나 사더라도 빨아도 그냥 원 입고 비싼 거 하나 사고 전선도 깔끔하게 테이프 딱 붙이고 밥 먹을 때도 머리 감고 밥 먹고 그러니까 그런 삶을 네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 나는 이런 삶이 맞다고 생각해. 집과 몸과 마음은 다 연결돼 있어. 네 집이 마음의 투영이고 네 몸의 모양이 너 마음의 투영이야. 그러니까 결국 마음에서는 네 마음, 너 마음에 어떤 생각을 담고 어떤 세계관을 담고 있느냐 따라서 이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제가 해석한 결론은 그러니까 이 작가는 네 마음에서 버려야 될 걸 버려라. 우아하게 살고 심플한 건 우아한 거다. 그러면 우아한 거 뭐냐? 아름다운 거다. 아름다운 거 뭐냐? 여기에서 이제 책에서 나와요. 자기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삶과 생각을 이렇게 소개를 한 다음에 너네들이 심플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거야 라고 소개를 하는 책이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했잖아요. 2019년 새롭게 시작할 때 아까 자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내 마음에서 이게 쓰레기인지 몰랐어. 그리고 물건이랑 똑같은 거예요. 왜? 이 생각이 반영되니까. 나는 이 아이디어와 이 세계관이 언젠가는 나에게 맞겠지 하고 계속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정답이라고. 나는 이게 정답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 말은 야, 너 좀 운동도 좀 하고 미용실도 좀 가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틀렸다고 얘기하면 이 사람 제가 2019년에 이 책을 소개한 건 뭐냐면 이 사람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말할 때 설득력을 갖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서 마음의 짐을 좀 덜라 이거죠. 마음의 전선에 테이프 좀 붙이고 마음으로 식사할 때 마음도 정갈하게 하고 그러니까 뭐냐? 현상적인 거. 사람들은 뭐죠? 외적인 걸 추구해요. 그러니까 명품을 몇백만 원 빌리고 돈 많은 사람한테 결혼하려고 예쁜 여자는 그러니까 현상적인 걸 주목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쏠려가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네 마음의 동기 너 마음의 동기부터 깨끗하게 해라. 왜? 네 마음의 동기가 깨끗해야 너 몸도 깨끗하고 네 몸이 깨끗해야 네 집도 깨끗하고 그러면 너의 삶이 심플한 생각이 되는데 심플한 생각이면 너네 계층, 경제적 지위나 사회적 지위나 그런 것들이 바뀐다. 그러니까 이 책이 스테디셀러가 된 거겠죠. 이해가 되죠? 꼭 여러분들이 방에 가구 아무것도 없어야 미니멀리스트가 아니고 생각의 쓰레기. 이게 쓰레기구나라는 거 깨닫게 해주는 거죠. 이게 쓰레기였구나. 이게 좀 잘못됐구나. 아니면 이 생각은 좀 교정해야 되는구나. 그거는 이 책에서 다 알려주진 않죠.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의 세계관에서 먼지를 한번 싹 터는 거예요. 이 세계관 좀 정리 좀 해야겠다. 그거 우리는 언제 하죠? 이사 갈 때나 자취방 옮길 때나 전세 옮길 때나 자기가 한번 크게 아니면 실연을 당했거나 여자들 옛날에 드라마 있잖아요. 실연을 당하거나 정신적 충격 받거나 나 진짜 바뀌어야겠다 했을 때 막 짐 다 막 버리고 이런 것들 그런 계기가 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소개해 드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책의 장점 제가 시간 10분 남았으니까 장점과 단점과 제가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 책의 장점이 뭘까? 그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깨주는 거예요. 책이 왜 책은 도끼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 생각이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이 프레임을 도끼로 쫙쫙 가르듯이
아, 내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 아, 내가 생각하고 있던 고민들이, 내가 생각했던 걱정들이 한 10개월, 1년 살아보니까 1월 달에 했던 고민이 실제로 내가 10개였으면 내가 몇 달 뒤에 돌아보니까 1월 달에 했던 고민 10개 중에 실제화된 거는 하나밖에 없어. 이런 거. 아, 내가 쓸데없이 고민을 너무 많이 했구나. 내가 너무 많은 걸 두려워했구나. 돌아보니 내가 걱정했던 거는 10개 중에 9개가 안 일어나고 하나 일어날까 말까. 아, 그러면 내가 너무 생각에 이런 물건들이 많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치울 수 있게. 정말 이 자본주의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정말 쓸데없이 써요. 돈을 안 쓰라는 게 아니고 쓸데없이 쓴다고요. 자본주의에 함몰돼서 그렇게 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뭐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 책이 주는 장점이 뭐냐? 자본주의를 거슬려서. 근데 자본주의가 나쁜 건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본주의에서 여러분들이 물질 만능 시대, 외모지상주의 이런 것들을 거스를 수 있는 마음의 동인을 제공하는 책이다. 이거는 좋다.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 미리 결론을 말씀드렸지만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런 유의 책을 쓰신 사람이 비슷합니다. 제가 요가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제가 유튜브에서도 뭐라고 말했죠? 서양 애들은 새로운 게 뭐라고요? 동양적인 게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우월주의에 있을 때 얘네들은 서양 사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에서 7, 8년 전만 해도 애플을 쓰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왜? 한국에선 삼성이 있으니까. 근데 애플 들고 다니면 애플이야. 이게 새로워. 이게 깨어있는 거야. 그리고 스티브 잡스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서양 애들은 반대로 야, 너네 아직도 뭐야 그렇게 사니? 뭐 프리미어 리그 하고 너네 파티하고 오페라 보고 그런 거 아니? 나는 명상해. 이거예요. 실리콘밸리에서 명상이 3년 전부터 엄청나게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애플이나 구글이나 그 기업 본사 안에 채플실 같은 명상실이 따로 있어요. 왜? 명상이 그렇게 중요해요. 명상이. 그 사람들 세계관에서 명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서양 애들이 명상이 중요한 걸 깨닫고 박찬호도 야구 생활 시절 때 명상을 엄청나게 했다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 프랑스 사람이 미국에서도 일해보고 어디서도 일해보고 결국 일본 갔는데 뿅 가가지고 이제 이런 삶을 사서 이 책을 썼는데 단점이 뭐냐? 갇혀있다. 갇혀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제가 잘난 체를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은 어떤 인간이더라도 완벽한 지식을 완벽한 밸런스에 갖춰서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서 있으면 꼰대가 되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뭘 깨닫냐? 야, 이 사람은 너무 진지하게 이 소리 하는데 이 사람은 완전 이 사람 너무 진지하게 자기 인생 걸어서 맞다고 하는 내용을 이 사람은 비웃으면서 한 줄로 평가해버리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걸 이렇게 완전하게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이 도미니크 로로가 모르는 게 뭘까요? 제가 유튜브에서 잠깐 이렇게 했던 것처럼 한국의 미를 몰라요. 얘는. 이해가 되세요? 한국의 처마. 그 처마가 그 햇빛 그 각도에 따라서 다르대요. 그러니까 경도 위도가 일본이랑 중국이랑 한국 다르니까 처마의 모양이 그 각도 때문에 다른 건데 그래서 일본의 처마는 되게 이상하고 낮아요. 우리보다. 중국의 처마가 우리보다 높아요. 근데 한국의 처마가 딱 적당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를 사랑하시고 한국의 이 여백애미 뭐 백제 때부터 백제가 일본에 가서 뭐 이런 역사적 내러티브를 얘 세계관에서 모른다는 거야. 근데 얘는 그게 지금 다인 줄 안다는 거야. 특히 일본은 일본 민족성 되게 재밌어요. 나중에 그런 책도 합시다. 일본의 민족성이 되게 특이해서 얘네들은 그 단체로 약간 좀 조작하는 이 거짓말 사회가 되게 그러니까 이 나중에 너무 깊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일본스러움이 자기 세계관에서 되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면 우리는 동북아 아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일본과 중국과 한국의 이런 세계관이 얘보다는 균형 잡혔다 이거지. 그리고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한국인도 미니멀리스트나 이런 단아한 곡선의 힘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옛날에 막 일본에 막 우리가 막 걔네 막 우리한테 막 그 우리나라 사신 맞나? 그 신하들 이렇게 가면 막 이렇게 해주고 우리 문물을 전해주고 우리의 국보가 얘네 국보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얘 세계관에서는 그게 없는 거야. 그냥 여기에서 명상하고 불교에서 명상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심플한 삶을 적어놨다. 이게 이 사람의 단점이다. 왜? 사람은 담을 수 있는 그 지식의 양이 한계가 있습니다. 뭐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단점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맞다 그러면서 꼭 이렇게 하는 명상하면서 왜 그게 요가랑 연관돼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정신적 삶으로서 심플을 이렇게 하는데
단점은 그거죠. 얘가 말하는 게 반쪽이다. 그래서 얘가 주지하는 게 뭐냐면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이렇게 심플한 마음을 그러니까 해탈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니네들이 완전히 열반에 이를 수 있는 길은 네 마음의 의지로만 가능하다 이거예요. 너 마음을 먹어라. 이게 저는 그러니까 100% 틀렸다는 게 아니고 50%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음, 너 의지로 돼. 너 의지를 바꿔. 네 의지로 모든 걸 바꿀 수 있어. 네 의지만 먹으면 심플한 삶이 될 수 있어. 이거는 50%만 맞는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51%만 맞는 말이거나 아니면 49% 정도 맞는 말이에요. 정답은 모르지 나도. 근데 의지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사람은 의지를 벗어나는 일을 겪게 돼요. 불가항력적인 일 앞에서 사람의 의지로서 안 되는 일을 경험할 때가 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공감하십니까? 근데 청년들은, 저도 청장년이지만 청년들은 그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게 청년스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그걸 몰라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애늙은이처럼 할 수도 있겠지만 왜? 청년들은 자기가 의지를 통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하기만 하면 100% 다 이룰 수 있어 라고 생각하니까 청년들이 큰 일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맑은 용기와 의지가 독립투사나 이런 분들 보세요. 다 제 나이 또래나 훨씬 어려요. 나라를 위해서 실제로 실천하는 그 행동력이 다르다고. 그게 청년스러움이라고. 근데 반대로 세상을 살면 살수록 면접 보고 내가 학부 때는 짱이었고 학과 짱이었고 뭐 했고 교수님 칭찬받고 이랬는데 막상 면접 갔는데 나도 똑같이 떨어져. 그리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노량진 갔는데 3년 동안 떨어져. 7급 공무원 준비했는데 또 떨어져. 얘는 나보다 못했던 애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내가 백날 공부했는데 초등학교 때 나보다 못했던 애가 아빠가 사업 물려줘가지고 지금 건물주 아들이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가항력적으로 자기 의지를 벗어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머지 50%는 뭐냐? 외부적 개입이죠. 그러면 이거는 쉬운 말로 전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 이게 자기가 어떤 독서일 수 있고요. 어떤 뭐 종교적인 종교관일 수 있고요. 뭐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죠. 내 의지 밖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우리들을 심플하게 만들 수 있는, 내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나머지 50%의 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책의 그 맹점과 제가 생각하는 단점이 이거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그냥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그러면 심플하게 그러면 책임사자야. 오케이. 50%만 맞아? 오케이. 알았어. 50%는 외부적 개입, 정보라고? 오케이. 좋아.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나? 어떻게 이거 해야 될까? 어떻게? 그러면 심플해서 되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막 여유. 제가 뭐라 그랬죠? 생각이 여유로우면 이게 여유로움이 나옵니다. 저 사람만 보면 야, 쟤랑 있으면 좀 편해. 이런 게 다 그게 정신의 영역이에요. 정신의 영역. 그런 의미에서는 이 책의 본질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게 만약에 심플의 또 다른 의미가, 심플의 또 다른 이름이 여유라고 한다면 이거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우리 생활에 구체적으로 심플한 삶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그러면 여러분 필통을 바꾸시고요. TV도 치우시고요. 이런 생활적인 방법, 이런 건 아니고 각자 생활이 다르니까. 제가 여러분들 말한 건 그거예요. 아까 그 나머지 50%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저는 이거를 종교적인 단어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뭐 이거 신념이라고 할까요? 신념? 신념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 믿음이란 단어가 너무 종교화됐어. 내가 봤을 때.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심플한, 여러분들 오늘 갔을 때 뭐라도 하나, 그래, 설득력 있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하나는 자각. 뭐냐면 아까 그 생각이에요.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구나. 사람의 의지대로 세상의 역사의 역사의 흐름이나 뭐 어떤 거나 사람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내 방이 꽉 차 있으면 이걸 50%만 낮춰서 50%를 버리는 거예요. 내 의지로만 세상을 산다가 아니고 이 빈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빈 공간은 뭐죠? 아까 말한 거? 여러분 이게 51% 되거나 49% 되거나 상관없어요. 왜? 빈 공간을, 자기 생각의 빈 공간을 만드는 게 시작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자각과 그리고 그래 맞아. 그래 맞아요. 인간은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이 생각과 이 마음에 이 나머지 이게 꽉 차 있었어. 내가 하는 대로 해. 아, 나는 뭐 왜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개발, 네 마음으로 해. 네가 기뻐야 돼. 네 우울증 오니 너가 충만해야 돼. 네가 먼저 깨달아서 너한테 돈을 써. 그게 너를 살리는 우울증을 벗어나는 거. 너에게 집중해. 너에게 집중해. 너에게 집중해. 근데 이 꽉 차 있는 100% 마음에 딱 반 잘라가지고 여기에 뭐 하냐? 불강력적인 흐름을 이해를 하고 자각만 해도 삶의 생각이 여유로워진다. 이게 제 지론입니다. 론까지는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냐? 그러면 자각. 그래. 맞아. 의지로 되는 게 아니지. 여러분들이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그걸 다시 음미하는 거지. 그러면서 맞아. 세계는 그렇게 되는 거야 라는 신념을 제가 막 여러분한테 믿음을 막 주지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실화, 여러분들 스스로가 설득되는 과정이 생긴다? 그러면 여유가 생겨요. 마음과 생각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심플하게 얘네들은 집 청소해라, 네 마음이 다 바꿀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가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자각을 하시고 그렇게 빈 공간을 허락하시고 그래. 그러면 만약에 힘든 일을 겪었어, 내가. 근데 흐름이 있나 보지. 이런 거 뜻이 있나 보지. 유신론자는 그래. 종교적인 뜻이 있나 보지. 나중에 내가 서사적으로 봤을 때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하나 느끼는 게 저분의 뜻인가 보지. 아니면 무신론자 뭐죠? 그래. 그래도 내 의지가 100% 차 있는 사람은 이거 딱 꺾이면은 우울증 와요. 이해가 되시죠? 이 빈 공간을 스스로 내가 버리는 거야. 물건을 버리는 거야. 내 뜻이 아니다. 내가 다 최선을 다해도 내가 100% 최선 다해도 그 거시적인 의미에선 100% 최선이 50%까지야. 내 영역이 아닌 영역이 있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족쇄가, 이 사이즈가 허리띠 막 했다가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의 막혀있던 트름이 막 나와요. 너무 예시가 더럽나? 이해가 되시죠? 저는 심플하게 산다를 통해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내 너무 많이 했나? 여하간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 3가지 저는 3가지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갈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책임사자가 이렇게까지 말했구나. 그러면 나는 한번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여러분들은 그거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라. 여유. 여러분들의 나머지 그거 많이 100% 버리지 마시고 내 의지 플러스 50% 또는 51% 또는 49% 그 빈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여유가 생긴다. 그 여유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파생될 씨앗들이 저는 발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모임은 여기까지고요. 돌아가면서 마지막으로 이 모임을 통해서 막 칭찬만 안 하셔도 돼요. 부족한 거 일단 뺨만 때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오늘 모임을 통해서 느낀 거 나는 이게 좋았다. 나는 이게 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제가 취사 선택하긴 할 거지만 그런 것들 편하게 오늘 모임에 대해서 나눠보고 끝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부터 그러니까 심플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과 내 일상과의 그런 괴리감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부분도 이제 그것과 자각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진짜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하는 그러니까 그 일을 할 때도 그걸 진짜 많이 느끼는데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열심히 해도 잘 되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 두 개가 정말 다르다는 거를 실제로 제 눈으로 보는데 이제 그게 좀 이렇게 딱 모아지면서 좀 맞아 정말 그렇지 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왜냐면 직장 다니거나 학교 생활 제가 너무 오래전에 해서 잘 모르겠고 직장 다니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계획 틀어지면 막 진짜 히스테리컬한 그런 분이 있거든요. 그게 제가 표현하는 자기 의지가 100% 빈 공간이 없는 거예요. 빈 공간이. 그렇게. 자기가 넘어지는 거지. 의지 때문에 넘어지는 거지. 약간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승용님.
오늘 어떠셨어요? 일단은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방향성이 좀 제가 평소에 하고 있는 것들하고 공감 가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은 되게 공감이 많이 됐고요.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약간 의지를 좀 100%가 아니라 좀 어느 정도 비워야 된다는 느낌에서는 좀 느낀 점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좀 뭔가 자기적 개발적으로 좀 도움이 되셨어요, 이 시간이? 네. 아, 그러면 다행이네요. 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 뭐야, 마리님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처음에 1번 질문할 때 그 샘플, 화장품 샘플 얘기할 때 사실 저도 그게 딱 들었을 때 공감이 됐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저도 제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쪼개야겠다. 그러니까 아직도 너무 뭉뚱그려서 생각하는 게 있구나,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저도 그 승용님처럼 제 의지가 부서져서 꺾이면서 여유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모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그러한 얘기가 들렸고, 그래서 제 안에 있었던 그 의지가 꺾였을 때 나오는 그런 뭐랄까 부정적인 것들이 정말 많이 정리가 되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진짜 좋았어요. 아, 그렇군요. 감사하네요. 그 뭐야, 한이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의 그런 상태를 자각해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멋지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여유가 너무 없게끔 제 머릿속을 다 저의 생각으로 채우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비우고 싶다, 비우고자 해야겠다. 아, 그렇군요. 저는 뭐 느꼈냐면 그 한이님 말씀 듣고 오늘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어떤 정보가 들어왔어요.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거를 자각하는 순간 이전과 다릅니다. 자각하기 전과 이전과 달라요. 그래서 버리고 싶다 이런 프레임보다는 그렇게 자각하는 순간 이게 50%가 비워졌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의 여유가 이렇게 좀 더 여유 있게 그렇게, 예. 그래서 너무 의지 100%만 있으니까 우리 사회가 화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50%의 여유가 심플하게 산다.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신다고 하셨는데 못 오신 분 한 2분, 3분 계세요. 그리고, 이제 처음 오신 분도 있고, 또 이제 몇 번 오신 분도 있고, 다음 책 선정. 이거 진짜. 나 이 시간이 좀 좋아요, 저는. 자, 다음 책 선정하고, 짠! 읽으신 분. 이 책 읽어보신 분. 다행이네. 없어요? 없어요? 이거 읽어야 됩니다, 이거. 이게 알랭드 보통이라고 그 대머리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알랭드 보통이라고 스위스 철학자인가? 지금 현 지구에 사는 이 철학자 중에 가장 많은 부수를 올리는 힘 있는 작가가 쓴 알랭드 보통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랭드 보통의 많은 책들이 한국에 번역이 됐는데 이 책이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쓰여진 책인데 이거를 저도 몇 년 전에 읽어가지고 잠깐만요. 2014년에 나왔네. 2014년에 나왔는데 뉴스의 시대.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뭐냐면 여러분 이 시대의 종교는 뉴스다. 왜? 뉴스가 말하면 다 믿어요. 이 뉴스에 대해서 굉장히 사색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우리가 뭐였죠? 심플하게 내 생각을 비우자. 그러면 2월 달에 우리가 이제 치고 나가야 돼. 자기개발적으로 뿜뿜 나가야 되는데 가장 적이 뭐냐? 적이라고, 뭐 이론점도 있지만 미디어, 그 중에서도 뉴스에 함몰된 걸 나를 또 꺼내자. 그러면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쉽게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쭉쭉 읽어 나가시고 다음 달에 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간파를 합시다. 아시겠죠? 끝날 때가 제일 민망하더라고, 나는. 그래서 오늘 모임은 지금 44분인데 제가 14분 더 있네요. 죄송하고, 오늘 모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민망하니까 박수 치면서 끝냅시다. 자연스럽게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요? 책 들고 사진 한번 찍을까요?
네. 책이 없으신 분은 그 승용님은 이렇게 네. 책 있으세요? 얼굴 안 나오게 하셔도 됩니다. 얼굴 가리셔도 돼요. 우리가 사진 한번 찍읍시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